안녕하세요. 이제 책을 어디를 펴면 되냐면 오늘은 어려운 것만 골라서 할 거거든? 그래서 13페이지를 펴면 돼. 오늘은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만 골라서 풀 거야. 얘들아, 혹시 뭐 시험범위나 프린트나 받는 거 있으면은 쌤한테 바로바로 카톡 보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영어 선생님 성함 좀 보내줘. 1학년 때랑 똑같다. 1학년 때랑 달라졌다. 다 달라졌어? 그 혹시 지금 선생님이 작년 2학년 선생님이었다. 그거 모른다. 몰라? 아, 그래? 일단 선생님 성함 좀 보내주고, 만약에 선배들 선생님이면 니네 어렵거든, 시험? 진짜 어렵거든? 1학년 때처럼 안 나오고 3학년 선생님도 어려워.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들 성함 좀 알려줘. 태연아, 뭐라고? 무슨 의미라고?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 아무튼 작년 1학년 쌤 한 번 올라오셨어? 그리고 나머지는 새로운 쌤이야? 그건 모르겠어. 그래? 아무튼 작년처럼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 33번부터 볼게요. 우리 3월 모의고사도 한 2주 남은 거 알지? 24일에 보거든? 13페이지에 33번을 펴고, 이제 오늘은 오답률이 가장 높은 것만 일단 골라서. 자, 이제 얘는 오답률 3위 문제예요. 선배들이 가장 많이 틀린 거 세 번째 문제고,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느 문장에 집중할지 판단을 할 거고, 그 문장을 기준으로 어떤 답을 골라야 되는지 판단을 할 거고, 그러면 일단은 33위 빈칸이니까 어딜 먼저 읽어야겠어? 빈칸을 먼저 읽어야겠어. 빈칸을 먼저 봤더니 furthest plain would thus, 그러므로 furthest plain은 빈칸입니다 라고 나온 거 보여? 그럼 보자마자 생각을 해야겠다. 잘은 모르겠는데 나는 이 지문에서 어떤 정보가 나오면 집중해야 될지 기준은 일단 잡을 수 있거든? 우리 이게 뭔지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문에서 furthest plain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에 대한 문장은 집중해서 정보 추출을 해야겠다까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does라는 결론의 연결사도 있으니까 지문에 또 뭘 찾으면 좋을까? 그렇지, 주제, 핵심 문장. 지문의 주제와 furthest plain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야지 라는 기준을 잡고 첫 줄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럼 첫 줄부터 한번 가볼게. Perceived distance, 인식된 거리. Of object, 물체의 인식된 거리. that 괄호치고 오브젝트를 꾸며주죠. 근데 어떤 물체냐면 that are far away, 멀리 떨어진 물체. from the observer 괄호 닫을게요. 관찰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체의 인식된 거리는 is often assumed, 종종 가정된다. 저 멀리 떨어진 물체의 거리는 가정된대, 생각된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to be subject, 물체라고 생각이 드는데 to some global limitation, 끊을게요. 뭔가 제한이 있는 물체라는 생각이 든대요. in the sense, 감각에 있어서. 어떤 감각? 다시 that 괄호치고 꾸며주죠. the moon, 달, in the stars, 별, and the sun, 그리고 태양이 are also perceived, 모두 다 인식되잖아. at the sky, 그냥 하늘에 있어. 달이나
별이나 해나 다 그냥 하늘에 있다고 인식되지. 그런 감각으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는 야, 좀 제한적이다 라고 가정이 되어진대. 까지 괜찮아? 그리고 뒤에 봤더니 스카이 뒤에 땡땡이라고 나온 거 보여요? 오케이, 우리 이거 형광펜 한번 좀 쳐봐야 되겠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생각이 나야 돼요. 요렇게 땡땡이 나왔다는 건 앞뒤가 같다. 그럼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건 왜? 오,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땡땡이 하는 역할은 재진술이었고, 제발 알아먹으라고 한 번 더 풀어서 말해주기는 중이니까 이 문장은 버려야 될까요? 기억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물체는 물체인데 저기 멀리 있는 물체 있지. 얘는 조금 한계가 있대. 제한이 있대. 우리 별이나 달이나 태양이나 야, 그냥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인식을 하지 정확하게 뭐가 더 멀고 가까운지 모르잖아. 한계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이해 갔어요? 못 알아들을까봐 땡땡 뒤에 한 번 또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that is, 즉 at about the same distance, 같은 거리로 보인다고 까지 됐어? 아, 그럼 한계가 있다는 건 모두 다 같은 거리로 우리가 인식합니다. 요런 같은 말이네. 이 문장을 굳이 열심히 기억한 이유는 재진술로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다음 문장 가볼게요. This observation, 이러한 관찰은 is related, 관계가 있습니다. to the idea, 생각과. 어떤 생각? that 괄호치고 꾸며줘. Visual space, 시각적인 공간은 not open, 개방된 게 아니라 but and, 끝난다. at visible surface, 눈에 보이는 표면 끝에서 그냥 끝나는 거. 시각적 공간은 그런 생각과 이 관찰은 관계가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밖에 있는 세상을 못 보고 내 눈에 하늘이 끝이니까 하늘 안에서만 내 거리를 판단하는 거잖아. 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고 다음 문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형광펜 쳐야 될 거 있네요. 어떤 역할하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렇지, 예시 역할하는 사람 이름이 나와 있죠. 이름 부르기도 어려워. 누군지도 몰라. 근데 몰라도 돼. 형광펜을 쳐놓고 이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만 기준 잡으면 되니까. 그렇지, 구체적인 인물이 나왔다. 이거 무슨 역할하는 거라고? 예시 역할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하다고? 앞이 중요하다고. 그럼 방금 읽은 문장 집중하면 되겠네요. 기억하면 되겠네. 그럼 방금 읽은 문장에서 하는 거, 우리의 시각적인 공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시각 공간은 이렇게 다 개방된 거래? 아니면 내가 보이는 거 끝에서 그냥 멈추는 거래? 멈추는 거다. 그냥 보이는 표면, 하늘이라는 보이는 표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 그게 시각적 공간이래요.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럼 지금 뭔가 우리가 보는 건 좀 뭔가 한계가 있다. 그냥 보이는 표면까지가 내가 보는 한계다. 이런 느낌이라는 걸 감 잡으면서 읽었어야 돼, 최소한. 그러고 다음 문장 갈 건데 불안하잖아. 쫄리니까 한 번만 더 봐봐. 그럼 이제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하길 This is realized. 이거 진짠데? 이거 알게 돼. As a hard limit. 한계라고 우리는 알게 돼. 그리고 이 한계를 which they call, 그들이 부르길 furthest plane이라고 부를 거래. 완전히 끝났네. 우리 요 문장도 버려야 될까 집중해야 될까? 집중. 왜? 뭐가 있으니까? 찾을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 furthest plane 또 마찬가지로 형광펜을 치면 나는 furthest plane이 뭔지 궁금했는데 찾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요 문장은 멈추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말하는 거 furthest plane이라는 건 limit, 한계다, 제한이다. 까지 됐어? 그럼 이제 실제 현장이라고 쳤을 때 너네가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다음 문장 한번 봐봐. 근데 if 나오지? 쌤이 if 어차피 무슨 역할 한다 그랬어?
예시 역할 한다 그랬지. 그럼 지금 내가 알아야 되는 핵심 내용은 끝났고 if부터는 또 결국에 예시라고. 만약에 쫄리면 빠르게 읽어가면서 혹시라도 내가 놓친 반전이 있나 없나 그 정도만 체크하면 돼. 어차피 if는 예시랑 같은 말이니까. 그럼 지금 이 정도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한 2분 썼을 거고 나머지 빠르게 체크하면서 1분을 쓰면 3분 안에 이 문제를 사실상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1등급을 맞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실제 수능에서도. 이해 갔나요? 오케이. 그럼 가볼게요. 1번부터 5번 이제 답을 골라볼 거예요. 내가 답으로 골라야 되는 건 좀 한계가 있는데 보이는 표면 끝으로 우리는 시각적 공간이 설정되는데 한계가 있어. 제한이 있어. 이 의미를 무조건 답으로 골라야지. 이해 갔니? 그럼 1번 한번 가볼게. Prove the boundaryless. 잠깐. 얘들아, boundaryless는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럼 1번은 돼, 안 돼? 안 되지. boundaryless 때문에 땡이네. 3번 한번 가볼게요. 더 생생하게 보인다. 얘들아, 지금 생생하냐 안 생생하냐 그런 게 카테고리야? 아니지. 그럼 look more vivid. 아예 관계가 없네. look more vivid 땡인 거 이해됐어요? 4번 갈게요. 더 커 보인다. 지금 크기에 관련된 건가요? 그럼 larger도 땡인 거 이해됐어요? 5번 제공합니다. 레퍼런스 포인트를. 근데 calculating the exact distance.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게. 지금 우리 정확해? 한계가 있잖아. 그럼 5번도 안 되는 거 이해됐어? 그럼 남은 거 2번이네. 근데 나머지 2번은 정확한 키워드가 있네. Mark the limit. limit라는 키워드 그대로 있는 거 보이니?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오케이. 자, 그럼 정리 한번 할게요. 오답률 3위 문제였고요. 어려웠지만 풀이 전략 그대로 적용했으면 그래도 풀 수 있는 유형이었어. 빈칸 먼저 받고 찾을 정보 파악했고 핵심 문장이 어디인지 파악하면서 문제 풀어냈다. 너네가 문장을 읽어갈 때 내가 이 문장을 기억해야 돼 말아야 돼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억해야 되는 근거는 이런 것들이 되더라. 알았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복습할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워크북에 숙제를 해오는 건데 지금 쌤이 알려주는 복습 포인트를 바탕으로 워크북 숙제를 해오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첫 번째는 워크북에서 핵심 문장이 1번, 2번이었잖아. 1번, 2번 문장 다시 한번 스스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정리한 이 해석을 바탕으로 워크북에 실제로 이 지문의 주제는 무엇일지 이것도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주제를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이런 느낌으로 하면 돼. 그럼 얘들아 지금 이 지문은 소재가 뭐지? 뭔가 감각은 감각인데 어떤 감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시각, 그치? 그러니까 시각이라던가 아니면 거리, 인식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린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간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핵심 내용에서 말하는 걸 바탕으로 소재와 의견을 합친 거 이게 주제예요. 이 정도로 워크북 주제만 정리해 오면 돼.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스스로 핵심 내용을 파악한 뒤에 주제를 추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판단하려고. 알았니? 끝. 자, 넘어갑니다. 34번으로 갈게요. 자, 얘는 오답률 5위 문제예요. 자, 마찬가지로 빈칸을 먼저 볼게요. 빈칸을 먼저 봤더니 in order to create beauty,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라고 나온 거 보여요? 오케이. 그럼 지금 아름다움을 만들려면 뭐냐? 뭐 요쯤에 빈칸이 뚫려 있고 아름다움을 만든다라는 정보가 나오면 집중해야 되겠고 주제가 나오면 집중해야 되겠고 페이지는 14페이지.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첫 줄부터 한번 볼게. In both the art, 예술, and the science, 끊을게요. 과학, 둘 다. An aesthetic of simplicity,
이제 단순함에 대한 미학이 facilitate 촉진시킨다. The precise communication 정확한 소통을 촉진시킨다. 단순함에 의해서 뭐 소통이 되나 봐. Both 둘 다 also fairly systematic 되게 체계적이래. Although 비록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believe 믿습니다. 끊었죠. 뭐라고 믿냐면 art 예술이라는 건 by definition 정의 그 자체로 wild 야생적이야, intuitive 직관적이야. while 반면에 only science 과학만이 methodologically 되게 체계적이야. discipline 뭔가 이렇게 딱 잡힌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그럴지라도 there is a great deal of evidence 엄청난 증거가 있더라. 찍찍은 버릴게요. 어떤 증거가 있냐면 to suggest 제안하는 증거가 있더라. art 예술이 is often created 만들어진다. methodically 되게 방법적으로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예술이 만들어져 라는 증거가 있고 that framework 그 틀이 and forms 그리고 형태가 permit 허용한다. creativity 창의력이 to follow 흘러가도록 까지 됐어. 그러니까 뭐 예술 과학 둘 다 체계적이야. 아닌 줄 알았지? 근데 예술 체계적이야. 뭐 이런 말인 것 같아. 아무튼 다음 문장 또 마저 읽어볼게요. Instead of being liberating 자유로운 거 대신에 freedom 자유는 자유인데 without limit 제한이 없는 자유는 is almost paralyzing 각주에 마비시키다라고 나온 거 보여요? 제한이 없는 자유는 마비시킨대요. 왜냐하면 without framework 틀이 없으면 we end up in vacuum. vacuum은 빈 공간이란 뜻이야. 틀이 없잖아? 그럼 우리 빈 공간에 있게 되거든. 이니치부터 끝까지 가로치고 꾸며주죠. 이 빈 공간은 어떤 곳이냐면 our action, 우리의 행동이 generate no response, 그 어떠한 것도 만들지 못하는 데까지 됐어? 오케이. 아이 뭐 어디에 도대체 집중해야 돼? 하고 있었는데 다음 문장을 봤더니 드디어 나왔다. 다음 문장에 형광펜 쳐주세요. 어떤 역할하는 단서가 나왔죠? 자, 다음 문장도 무슨 역할하는 거야? 오케이, 예시 역할하는 거야. 똑같잖아. 구체적인 인물 또 나왔잖아. 데니스 포이트, 필름메이커 조던. 모르잖아. 이 구체적인 인물, 구체적인 상황이 나왔다는 건 아까랑 똑같아. 얘도 예시 역할하는 거니까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건 어디라고? 앞이라고. 그럼 지금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하고 기억하면 이 문제 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앞문장만 조져볼게. 앞문장을 조졌더니 한계가 없는 제한은, 그러니까 자유는,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자유는 마비가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마비가 되는 건 좋아 안 좋아? 안 좋네. 그러면 제한이 없는 자유는 마비가 됩니다. 그럼 중요한 문장이라 했으니 같은 말로 바꾸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지, 제한이 필요하다는 거네. 이 문장을 읽고 요 정도 생각은 해야지. 틀이 없으면 우리는 반응을 만들어내지 않는 빈 공간에 가게 된대. 그럼 얘들아 빈 공간이라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럼 틀이 없으면 우린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뭐가 또 필요하다는 거야? 틀이 필요하다.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뭘까? 예술을 만들 건데 그냥 무조건 자유로워야 돼? 아니면 어쨌든 제한과 틀이 있어야 돼? 제한과 틀 안에서 예시를 만들어라. 그 예술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다음 문장은 어차피 예시고 혹시라도 쫄리시면 읽어보면서 반전이 있나 없나만 체크하면 돼. 그럼 지금 결국에 우리가 빈칸이 뚫려져 있던 부분은 예시 결론이 될 거고 예시 결론도 예시 앞이랑 같은 말을 만들어야 되잖아. 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틀이 필요해요. 1번부터 5번 중에 제한이 있어야 돼. 틀이 있어야 돼. 가볼게. 5번부터 우연의 일치를 받아들인다 이런 거니? 5번 아니네. 4번 갈게요. 와, 한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predefined framework에서까진 좋긴 좋은데 outside니까 거기 아니야 밖이야. 그러니까 outside 때문에 안 되는 거 이해됐나요? 오케이, 3번 갈게요. 창작자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 우리 신뢰에 대한 내용이에요. 3번 아니네요. 3번 아예 관련이 없어요. 2번 갈게요. 창의적인 마음은 독창성을 유지한다. 이런 건가? 아니네. 그럼 남은 거 1번인데 우리 1번은 제한, 틀과
의미가 통하는 단어가 있어. 그 단어가 뭘까요? 리스트리 형광펜 치세요. 그럼 이제 너네가 복습해야 되는 거 하나 또 있지. 이 지문의 키워드가 리미트야. 혹은 프레임워크야.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나왔더니 실제 선지에선 제한하다라는 restrict라는 동사로 바꿔서도 나왔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표현으로 기출에 나온 적이 있구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끝. 자, 오답률 5위였고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복습하는 방법도 요 옆에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복습을 한번 해오세요. 반드시 문장에 뭐가 표시가 되어져 있어야 되냐면 어디서부터가 예시인가. 예시가 시작되는 문장이 표시가 되어져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시 기준으로 앞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예시 앞에 해당하는 핵심 문장이 어디인지 찾고 그 부분의 해석과 의미 파악. 그러니 제한이 없으면 마비될걸? 제한이 있어야 돼 라는 의미까지 다시 한번 캐치하는 복습 해오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스스로 주제 정리하는 거.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이쯤으로 주제를 정리하면 되겠지? 예술이 이 지문의 소재인 건 알겠고 강조하고 있는 게 뭐야? 예술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제한이 필요하다. 그냥 무작정 자유로우면 안 돼. 어쨌든 제한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다시 한번 집 가서 전개 방식 파악하면서 복습을 해오시면 돼요. 그래요. 졸린 사람은 뒤에 나가서 듣고. 자, 넘어가. 이번에는 그 다음에 오답률이 높았던 걸로 가볼게요. 36번으로 갑니다. 얘는 오답률 4위. 자, 순서는 혹시라도 문제 푸는 방법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 먼저 정리를 할게. 순서 문제 어떻게 풀 건지. 꼭 얘들아, 이게 별표야. 순서는 꼭 이 순서대로 풀어. 꼭. 순서가 헷갈리는 이유는 너네가 마음이 넓기 때문이거든. 이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따져. 근데 그렇게 문제를 풀면 불안하게 찍는 거밖에 안 돼. 무조건 근거를 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순서대로 풀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부터 당연히 주어진 박스를 보긴 볼 거야. 당연해. 근데 너네가 순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고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하기 때문이거든. 너네가 이해한 부분은 순서 문제를 풀 때 중요하지 않아. 알아야 될 부분을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말로 끝났으면 A라는 말로 시작을 하겠지. B라는 말로 끝났으면 B라는 말로 시작을 하겠지. C라는 말로 끝났으면 C라는 말로 시작을 하겠지. 아니라면 다른 말 할 거면 연결사라도 있던가. 그죠? 그리고 순서는 이렇게 논리적이었던 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잖아. 그네? 그럼 지금 이 박스 뒤에 뭐가 일반이가 궁금한 상황에서 니네가 집중해야 되는 건 박스의 첫 번째 문장에 집중해야 될까? 마지막 문장에 집중해야 될까? 마지막에 집중해야 얘랑 어울리는 처음을 알겠지. 이해할 부분을 이해하는 게 아니야. 너네가 이해한 부분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박스에서 알아야 되는 건 마지막이에요. 근데 보통 친구들은 이 앞부분에 집중을 한다고. 왜? 집중력이 최상일 때 이 부분을 읽고 이걸 기준으로 답을 고르려고 하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지. 박스의 마지막에 집중을 해야 돼. 이해됐어? 박스 마지막에서 언급되는 소재는 무엇인가? 의견은 무엇인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스텝 1이다.
그러고 나서 스텝 2로 넘어가면 스텝 2는 이제 문단으로 갈 건데 마찬가지로 1바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에게 중요한 건 ABC의 중간 후반이야? 제일 첫 번째 문장이야? 첫 번째 문장이지. 마지막이랑 처음이랑 연결될 거 아니야. 어떤 게 1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 문단의 첫 문장에 있는 단서를 파악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반드시 박스의 마지막 문장 기억하고요. 그러고 ABC 문단의 첫 문장을 보세요. 단서가 있나 없나 볼 건데 혹시라도 단서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뭐뭐뭐가 단서라 했더라? 대명사. 그렇지, 지시어. 연결사. 여기 위에 적어줄게. 그럼 경우의 수가 둘 중 하나거든? 단서가 있을 수도 있고 단서가 없을 수도 있어. 만약에 단서가 있다면 그 단서를 바탕으로 앞에 어떤 내용이 와야 되는지에 대한 조건을 파악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조건이에요, 우리는. 작가가 아닌 이상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지 정확하게 절대 몰라. 우리가 순서 문제 해설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니까 답이 뭐야 라고 알려주거든? 근데 그거는 읽었으니까 알지. 읽기 전에 무슨 내용일지 어떻게 알아? 너네는 실제 현장에서 내용 추론을 절대 못해. 나도 못해. 대신에 조건 추론은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A 단락이 쉬 어쩌고 저쩌고라고 나왔으면 반드시 앞 문장에서 언급돼야 되는 조건이 뭐야? 누가 나와야 돼? 여자가 나와야지. 몇 명 나와야 돼? 이런 조건을 이제 설정을 하라고.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앞에는 여자 한 명이 나와야 돼 라는 조건을 너네가 설정할 수는 있으니까 그걸 하라고. 이해 갔나요? 근데 만약에 단서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또 쫄지 마세요. 소재와 의견을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말하고 있지? 그래서 박스의 마지막과 최대한 비슷한 소재에 대해서 말을 하는 문단을 이어가게끔 문제를 풀면 돼.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갈게요. 선지 제거입니다. 보통 두 번째 단계를 하고 나면 각이 대충 잡히거든? 야, 이거 다음에 A는 절대로 못 오는데 C는 절대로 못 오는데 각이 잡혀. 그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정확하게 내 눈에 보이게 얘는 아니야. 선지를 제거해. 그러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져. 멘탈이 조금 잡히거든. 그래서 선지 제거를 하시고 마지막 스텝 4는 선지 제거를 했는데 아직도 답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각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쌤 중간은 안 읽어요? 아, 읽긴 읽겠지. 근데 너네가 엄청나게 기억하진 않겠지.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건 처음이랑 마지막이니까. 이해됐어? 순서는 이 4단계로 풀면 정답률이 매우 높아져. 그리고 찍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푸는 게 돼. 알았니?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박스부터 볼게요. 오답률 4위 문제래, 이게. 자, 박스부터 볼게. What would the language, 언어가 어떨 것 같아? Be like if it didn't make any simplification, 그 어떠한 단순화도 하지 않고 generalization, 일반화도 하지 않고 단순화도 안 만들어, 일반화도 안 만들어. 그럼 언어는 어떨 것 같아? 하고 물어본 거 됐어요? 1. 화를 안 하는 언어는 어떨 것 같니? 자, 잘은 모르겠는데 A 단락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이제 스텝 2예요. 빈칸 첫 문장의 단서 파악하는 거. 자, A 단락 첫 문장 한번 가볼게. There might be some super intelligent, 겁나 똑똑한 race of being, 인종이 있을 수도 있어. that 괄호치고 꾸며주네, 유리.
could know 단서 나왔다. 형광펜 치세요. 뭐가 단서예요? search your language 괄호 닫았어요. 그러한 언어를 아는 겁나 똑똑한 종이 있대요. 이러한 언어를 알고 있는 되게 똑똑한 종이 있대. 나 아직 문장 안 끝났지? 첫 번째 문장 마저 읽을게. But 그런데 they 그 겁나 똑똑한 그 종들 있지? 그 사람들은 would have to know 알아야만 해. Virtually everything 사실상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해.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to learn 배우기 위해서 단서 또 나왔네. 형광펜 치세요. 자, 뭐가 단서예요? These names 형광펜. 그리고 우리 search your language에도 형광펜 쳤어야 돼요. 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언어를 아는. 근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 명칭을 배우기 위해서 모든 단어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것까지 됐니? 그럼 단서 잡았으니까 우리 앞에 조건 파악할 수 있지. search your language에 의해서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언어. these names에 의해서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이름. 근데 우리 박스는 these names를 받을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A는 1바야 아니야? 그렇게 손질을 제거하면서 문제를 풀으라고. 이해 갔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B번으로 갑니다. By using the same word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for different object 다른 물체에 같은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물체에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we are communicating information 우리는 정보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관련해. 까지 됐나요? 단서 있어요? 없네요. 그러면 소재 의견 파악하면 되겠네. 그럼 지금 B에서 하는 말은 뭐야? 같은 단어를 이용해서 다른 물체를 부른다. 그래서 소통을 한다, 정보를. 여기까지 됐어? 잘은 모르겠는데 B는 같은 단어를 이용해서 소통합니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 C단락으로 갈 건데 C단락 보자마자 마찬가지로 단서가 있습니다. 뭘까요? eat. 형광펜 치세요. 그럼 eat이라는 건 앞이랑 연결되는 대명사까지도 괜찮아요? 이것은 언어예요. 어떤 언어? 이니치 이제 괄호치고 꾸며주죠? 언어는 언어인데 모든 단어에게 적절한 명사가 있는 언어래. 얘는 언어는 언어인데 모든 명사가 있는 언어가 될 거래. 여기까지 됐니? 그럼 얘들아 보자. A가 1바가 아닌 건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따져볼 거. 야, 일반화가 안 된 언어는 뭐야? 라고 물어봤지. 언어가 뭐냐고 물어봤으면 뭐로 대답을 해야 돼? 언어가 뭔지로 대답을 해야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근데 우리 B단락은 같은 단어로 소통할 수 있어고 C단락은 이건 이런 언어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잖아. 그럼 언어가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1바로 자연스러운 게 뭘까요? C가 나와야 언어는 이거야 하고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찍더라도 4번, 5번이라고. 2번, 3번은 제끼시라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지금 우리 선지 제거까지 했고 4번 아닌 5번인 것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야? 마지막 문장에 집중하기로 했죠? 그럼 C의 마지막 문장 한번 또 가볼게. because 부분이야. 다음 문장은 빠르게 읽으면 돼. 너는 don't want, 원치 않아요. gloss over, 넘어가다 각주에 나와 있네. 너는 차이점을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아. between snake, 뱀들 사이에 that are slightly different, 약간 다른데 그 사이에 차이점을 넘어가는 건 네가 원하지 않아. 그래서 every snake, 모든 뱀들은 must have its own name, 그들만의 이름이 있다. furthermore, 게다가 every event, 모든 사건은 must have its own verb, 그들만의 동사가 있다. 왜? every occasion, 모든 사건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모든 사건이 is identical, 동일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모든 뱀마다 이름이 있고 모든 사건마다 이름이 있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우리 4번 아니면 5번이 마당에 찍으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봐봐라. 모든 사건의 명칭이 있다는 건 다 같은 단어로 쓰는 거야? 다 다른 단어로 쓰는 거야? 다른 단어. 그럼 C, D의 B는 소재 연결돼야 안 돼? 그럼 C, D의 A는 돼야 안 돼? 되지. 왜? 여기 있는 명칭, 여기 있는 명칭 이어받을 수 있잖아.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C단락에 있던 C단락에 그냥 대놓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its own name 이라고도 있고요. must have its own verb도 있고요. 그거를 these names라고 A로 받은 거니까 정답은 4번이겠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이해 갔어? 순서는 이렇게 풀어야 돼. 무조건. 이 단계가 잡히지 않으면 불안하게 찍는 거밖에 안 되거든. 반드시 이 스텝 4단계의 순서대로 문제를 풀면서 근거를 잡아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 알았나요? 자, 그럼 요거는 살짝 집어두고 자, 복습하는 방법 첫 번째는 워크북에도 똑같이 ABC 단락이 있거든. 스스로 정답의 근거를 파악해 오세요. 워크북 보면 organization이라고 있어. 거기에 뭐가 어디를 어떻게 받아서 답이 이거인 건지 그런 전개 방식 뭐 예를 들어서 이시 지칭하는 걸 뭘 그대로 받았다. this names가 지칭하는 건 어디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았다. 그런 걸 정리하면 돼. 스스로 구조화할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은 해석을 해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문단의 처음과 마지막 문장에 해당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3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7번은 막 오답률이 엄청 높진 않았거든? 얘는 오답률이 8인데 좀 전에 순서 한 김에 그대로 한 번만 또 해볼게. 자, 마찬가지로 박스부터 니네가 알려줘. 이번 거는 self-regulation, 자기 통제는 has been suggested, 제안된다. as an alternative way, 대체 아니라고. to hold부터 끝까지 괄호치고 꾸며주네요. 참고로 hold 밑줄, to account 밑줄, hold to account, 책임을 묻다 라는 수거예요. 자기 통제는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방법? 기술 산업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이요. 까지 됐어? 뭔 소리야. 일단 소재 의견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정리하면 셀프 레귤레이션이 뭔진 모르겠는데 이거는 기술 산업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이 될 거래. 자기 통제 이꼴 기술 산업 책임.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A 단락부터 가볼게요. 니네가 알려주세요. A 단락 딱 보자마자 형광펜 쳐야 되는 거 있네요. But 근데 without consequence, 결과 없이 어떤 결과 형광펜 쳐야 되는 거 또 나와요. them for violating them. 그거 형광펜 치세요. 그것들을 위반하는 결과가 없이는 단서 또 나왔다. this charter, 각주의 charter, 헌장이라고 나온 거 보여? 근데 이것을 위반하는 결과가 없으면 이러한 헌장들은 toothless, 이빨 빠진 그냥 그러한 말입니다. 까지 됐어? 근데 얘들아, 우리 집 A번은 말이 안 되는 게 댐이 받을 수 있는
복수명사가 박스에 있니 없니? 없어요. This turtle, turtle 앞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A는 1번야 죽어도 아니야. 그러니까 1번은 제꼈다고. 이해 갔나요? 자, B번 갑니다. 일단 단서 있네요. 뭐예요? B번에 but 근데 테크노비스트 기술의 로비스트가 speak of self-regulation, self-regulation에 대해서 말을 할 때 they are not describing 그들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as it is understood by professional like doctor 의사가 이해하는 것처럼 기술자들이 그렇게 이해하진 않아요. self-regulation을 까지 됐어? 잘은 모르겠지만 기술과 self-regulation이 나온 것 같긴 해. C로 갈게요. There are few consequences. 결과가 있습니다. Serious moral failing. 심각한 도덕적 실패의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C 달락에 단서 있니? 없네. 그럼 해석했더니 심각한 도덕 실패가 있다 그랬지. 그럼 일단 A가 1바가 아닌 건 이해가 됐고 B 아니면 C인데 기술과 자기 통제라는 걸로 이야기가 끝났으니 소재 연결이 되려면 B가 어울려 C가 어울려? B. 왜? C번은 심각한 도덕적인 실패가 뭔 줄 모르잖아 우리는. 근데 B번은 박스에 있던 self-regulation, 박스에 있던 tech industry, B단락에 있는 tech lobbyist, B단락에 있는 self-regulation 소재가 연결이 되죠. 그럼 B가 1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스타트를 하자고. 까지 됐어? 그럼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야? B 마지막에 도덕적인 실패가 나오는지 turtle, 헌장이 나오는지 그걸 따져봐야 되겠지. 이해 갔니? 오케이. 그럼 이제 B의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B의 마지막으로 갔더니 There is no duty, 의무가 없다. To put the public, 대중을 ahead, 더 앞에 둘. Of profit, 이득보다 대중을 먼저 앞에 둘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대중을 앞에 둔다는 거야? 이익을 앞에 둔다는 거야? 그럼 이익을 앞에 두는 건 도덕적인 거야? 그렇게 도덕적이진 않은 거야? 그럼 지금 B 뒤에 어울리는 게 뭐예요? C 같지? 그럼 이제 C의 마지막 문장까지 보고 확신을 얻어야지. C의 마지막 문장 가보면 recent year인 거 이해됐나요? 최근은 have seen 봤습니다. explosion of AI ethic charter. 와, 완벽하게 끝났네. C에 있던 charter. A에 있던 this charter로 또 이어지는 거 아니야? 이해 갔어? 그럼 C에 있던 charter 형광펜 치고 B의 형광펜인 this charter 연결해두면 정답이 3번인 게 빼박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순서는요, 얘들아, 반드시 근거를 잡아야 돼요. 반드시. 선생님도 순서 문제 풀 때 감정을 알거든? 순서 문제 풀 때 박스를 읽었어. 그 다음부터 허벌판이야. 얘도 답 같고 쟤도 답 같고 정확하게 어디로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지 모르고 느낌으로 푸는 경향이 강한데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최대한 선택지를 내가 줄여놔야 돼. 그래야 멘탈이 잡혀. 알았니? 응. 자, 넘어갈게요. 자, 얘도 일단 이거부터 정리를 조금 해볼까? 얘도 별표입니다. 문장 삽입도 이 순서대로 풀어야 풀려요. 일단 스텝 1은 당연히 박스를 먼저 보겠죠. 당연히.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어.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많이 배웠냐면 박스를 먼저 본 다음에 단서를 파악해라 까진 또 우리가 열심히 배웠단 말이야. 단서라는 건 똑같아. 대명사, 연결사, 지시어야. 자, 그러고 나면 경우의 수가 둘 중 하나예요. 단서가 있거나 없거나겠죠. 근데 여기서도 너네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만약에 단서가 있다면 앞에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조건을 파악해야 되는 게 너네가 할 일이야. 그리고 명심하세요. 조건이어야 돼요. 조건. 대부분의 해설지는 혹은 문장 삽입을 설명해주는 방법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이었던 박스가 여기 들어가야 맞지. 내용적으로 접근을 하거든. 근데 쌤이 계속 말하지만 너는 내용으로 절대 못 푼다고 계속 말하지. 왜냐면 나도 못 푼다고 말을 했잖아. 현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거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야. 근데 조건 추론은 등급이 어떻든 무조건 할 수가 있거든. 왜냐면 데이의 수일치를 모르는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반에 없잖아. 벗의 역할을 모르는 친구들이 없잖아. 앞에 플러스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단수명사가 나와야 돼,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 이런 조건을 파악하라고. 여기까지 됐어? 근데 만약에 단서가 없으면 어떡해? 내용 추론하지 마세요. 그냥 해석하면 돼요. 박스에서 뭔 소리 하고 있지? 이것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뭔데? 지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문에 모든 선지를 다 볼 겁니다. 1번 문장부터 5번 문장까지 다 보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단서 파악할 거예요. 단서는 연결사, 대명사, 지시어라고 말했어. 그럼 또 경우의 수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문장에 단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 야, 앞이랑 뒤랑 지금 연결되는 게 맞아? 이거를 따지면 돼. 예를 들어 2번 문장에 they라는 대명사가 나왔어. 앞에 복수명사 있는 거 맞아? 3번 문장에 but이라는 연결사가 나왔어. 앞뒤 반대인 거 맞아? 이거 파악하면서 문장을 읽어내시면 돼요. 만약에 단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그냥 해석하면 돼. 이 문장은 뭔 소리를 하고 있지? 대신에 그건 파악하면서 해석을 해야 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고 나서 스텝 3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선지 제거예요. 근데 문장 삽입을 어려워하거나 문장 삽입을 계속 틀리는 친구들은 100만% 요 2번, 3번의 단계를 안 하기 때문이거든. 그냥 읽어가다가 내 삘 가는 대로 답을 골라. 아, 이쯤인 것 같은데 느낌상? 그러니까 틀리는 거지. 선지 제거가 필요해. 무조건 연결되는 곳을 제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내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선택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발이 넓으면 너무 어려워요, 나에게.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선지를 제거할 건데 어떤 선지를 제거할 거냐면 두 가지의 선지를 제거할 거야. 첫 번째는 누가 봐도 앞이랑 뒤랑 빼박으로 연결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들어갈 리가 없어. 완벽하게 이 두 문장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지는 제거하면 돼. 답일 리가 없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선지를 제거할 거냐면 내가 아까 박스에서 파악한 조건이 있지.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럼 그 선지도 제거를 하세요. 박스에 they라는 대명사가 있어. 근데 내가 방금 읽은 1번 문장에 복수명사가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러면은 이 they가 여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얘가 받을 게 요 앞에 없으니까. 그럼 얘는 절대로 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건 제끼라고. 이해 갔니? 그래서 조건을 충족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볼게요. 우리 38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박스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박스를 봤더니 이거 혹시 알려나? 우리 박스에 지금 연결사, 대명사, 지시어는 아닌데 그래도 좀 힌트를 알 법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 조건을 충족할 만한 그걸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 박스 보면? 그렇지. 얼터네이티브 형광펜 치세요. 얘들아, 얼터네이티브가 무슨 뜻인데? 대체 안으로. 대체적인 관점이지. 그럼 얘들아, 대체적인 관점은 언제 나와? 처음부터 나와? 무언가가 나오고 그 뒤에 나와? 나오고 나오지. 플랜 B잖아. 그럼 얼터네이티브 B에 형광펜을 쳐놓고 플랜 B라는 거를 눈치를 챈 뒤에 이 문장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앞에는 일단 첫 번째 관점이 나와야 된다까지 괜찮아요? 어떤 관점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대체 관점이 나와야 되는 거겠지. 오케이. 자, 대체 관점은 We make sense of the sensation. 우리가 감정을 가질 수 있다. We feel 괄호축 꾸며줘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는 알 수 있어.
and the facial expression 그리고 얼굴 표정 which 괄호치고 꾸며줘. 우리가 보는 얼굴 표정 우리 알 수 있어. Only when we attach word to them 단어를 거기에 부착할 때만 우리는 얼굴 표정과 감정을 알 수 있어. 까지 됐나요? 그리고 우리는 발전시켜 rather than inherit 물려받기보다는 우리는 발달시켜. 까지 됐어? 잘은 모르겠는데 대체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감정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얼굴 표정 같은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감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뭐 발달시킨다 뭐 요쯤이고 대신에 대체 관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서로서 형광펜을 쳐놨다. 왜 앞에는 어쨌든 특정한 관점이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그럼 가볼게요. 첫 줄부터 한번 볼게. We experience, 우리는 경험합니다. emotion, 감정을요. as differently bodily sensation, 다른 몸의 감정으로 우리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beating heart, 막 심장이 뛴다던가 sweaty plum, 뭔가 땀이 난다던가 손바닥에 We recognize emotion, 우리는 감정을 인지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요. By their facial expression and behavior, 얼굴 표정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지하기도 해요. 까지 됐나요? 근데 얘들아 지금 읽은 건 뭐 어떤 관점이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1번은 답일까 아닐까? 1번을 제끼세요. 다음 문장 갔더니 one prominent idea, 한 가지 생각이라고 나온 거 보여요? 그럼 첫 번째 생각이 나왔으니까 최소한 답은 1번이야 아니면 2번부터 골라야 돼? 2번부터 골라야 돼. 요 정도 기준 잡으면서 읽으라고. 그럼 가볼게. 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we are born, 우리가 태어나는 거야. fixed set of basic emotion, 기본적인 감정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래. 까지 괜찮아? that 가로치고 꾸며주죠. that are universal, 되게 보편적인 within our special within our species, 우리의 종 안에서 되게 보편적인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 그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리고 다음 문장 갈 건데 우리 다음 문장에 just as, 잠깐만 칠판 한 번만 볼까? 형광펜 치고. 승현이 이거 적었어요. 자, 이제 이걸 우리가 방학 때 했었거든? 기억이 혹시들 나시나? 우리 여기 있는 just as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뭐뭐? 그렇지. 뭐뭐처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방학 때 알려줬던 방법은 만약에 빈칸이 여기에 뚫려 있어. 그러면 당연히 B랑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같은 말이겠지. 비유하는 거니까. 빈칸이 여기에 뚫려 있어. 그럼 어디 보고 답 고르면 돼? A 보고 답 고르면 돼. 왜? 비유니까 결국 같은 말을 하는 거니. 까지도 괜찮지. 근데 이제 오늘은 빈칸이 아니라 애초에 독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볼게. 그럼 지금 just as A, B가 있다고 쳐보자. 어차피 A는 비유하는 거지. 너네한테 중요한 건 비유야 핵심이야. 그럼 A에 집중해야 될까? B에 집중해야 될까? B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오면요. A 부분은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왜? 어차피 비유를 하는 거니까. 빈칸 문제 같은 걸 풀 땐 서로가 서로의 단서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지금처럼 순서 문장 삽입이나 일반적인 빈칸을 제외한 유형을 풀 땐 비유하는 거니까 우리는 핵심만 찾으면 됩니다. 이해 갔나요? 그럼 진짠가 한번 볼까? 우리 just as 괄호 열었고요. 두 줄 아래 내려가면 object move through space 괄호 닫으면 여기까지가 just as 부분이니까 버리고 we simply부터 찐으로 집중하면 되는 것도 이해가 됐어요? 그럼 볼게요. 방금 읽은 1번 문장에서 우리는 보편적인 감정을 가지고 태어난다 나왔지. 2번 문장 일단 연결사 대명사 지시어 안 보이니까 마저 읽어보면 위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집중이야. 우리는 simply attach 단순히 부착한다 단어를요. to each of 나왔는데 잠깐만 단서가 나 있었네. 뭐가 단서야?
These innate and universal emotion 형광펜. 이번 문장에 this universal innate 그럼 얘들아 this innate and universal emotion이라고 나오려면 앞에는 반드시 보편적 감정이 있었어야 돼 없었어야 돼? 앞에 있어 없어? 1번 문장에 있죠. 그리고 1번 문장 보면 We are burned fixed set of basic emotion인데 emotion 형광펜 대덜 universal 형광펜 그걸 2번 문장에서 this universal emotion이라고 표현한 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2번은 답이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지. 왜? 박스에는 보편적 감정이 나온 적이 없잖아. 이해 갔나요? 그럼 얘들아 지금까지는 인간에겐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요. 3번 문장. Key evidence. 핵심 증거가 있는데 핵심 증거는 children, 아이들이 unable to categorize. 분류할 수 없다.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을 분류할 수 없는 게 핵심 증거다까지도 괜찮아? 근데 얘들아 지금까지는 감정을 선천적이고 보편적이라 그랬지? 선천적이고 보편적이면 아이들이 분류를 못해야 돼? 아이들도 알아야 돼? 그럼 지금 연결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3번이겠지.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우리 4번 문장에 단서 있거든? 뭘까요? search word. 앞에 word 있어 없어? 렉시컨 오브 월드라고 있지? 그러니까 4번도 답이 안 되는 거겠지. 이해 갔나? 오케이. 끝. 자, 이거 정리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워크북에 문장마다 간단한 해석과 함께 정답의 근거를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1번 문장은 보편적 감정이 있다는 거. 2번 문장의 단서는 this innate and universal emotion. 이게 이걸로 그대로 받았구나. 똑같이 보편적 감정에 대해 말을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오시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just as A, B에서 핵심이 무엇인가? 그 부분 마찬가지로 파악하고 해석해오는 복습을 해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끝. 아, 힘들어요. 이제 우리 한 문제만 더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아, 숙제 하나 내줘야겠다, 얘들아. 생각난 김에. 이건 지울게. 얘들아, 이제 우리가 계약한 지 한 이제 일주일 됐지? 화요일부터 학교 갔나? 화수, 하프는 그렇게 쩍쩍. 화수, 목금 이렇게 지금 4일 학교 갔지? 쌤이 작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작년은 우리 5과목 시험 봤잖아. 맞지? 국영수, 사과, 한국사 이렇게 봤나? 6개 봤나? 작년에? 근데 얘들아 이제는 우리 그러니까 그 짜자리 같은 거 빼고 핵심은 우리 이번에는 시험 몇 개 보지? 국어 보고 영어 보고 수학하고 탐구 몇 개 골랐어? 탐구 3개인 사람. 탐구 4개도 있어? 그럼 탐구가 3개 아니면 4개네? 2개도 있어 혹시? 2개일 순 없지. 3개 고르거나 4개 고르. 과중은 4개고 일반은 3개지. 메탄고나 다른 과학도 마찬가지지. 그럼 얘들아 지금 보면은 일단은 얘네들에 대해서 그 1등급 비율, 그러니까 그 얘가 이제 치열해졌잖아. 왜냐면 전교생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선택한 애들끼리만 싸우는 거니까. 선생님의 숙제는 뭐냐면 일주일 계획표를 좀 세우세요. 어떻게 공부를 할지. 왜냐면 작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자기계과다를 한 다음에 어떻게 세우냐면 이거 만약에 틀이 없거나 그러면 쌤한테 말해. 줄게. 이렇게 월화수목금이 있잖아. 선생님이 본 가장 열심히 살았던 해의 선배들이 있거든. 한 3년 전 선배들 해가 진짜 열심히 살았던 선배들의 해인데 그 선배들은 심지어 어땠냐면 요즘 학교는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수업이면 일찍 가도 된대. 그럼 8시에 도서관 문 열려있대. 그래서 어떤 선배들도 있었냐면 아침에 8시까지 학교를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공부하고 학교 수업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팬 만든 다음에 8시부터 이제 학교 모여서 공부하는 걸 막 인증을 했던 선배들도 있었어. 뭐 굳이 단톡방에 쌤도 초대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미라클 모닝 할 거라면서 아침에 일찍 가서 할 거라고 해서 막 아침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간 거 사진 찍고 막 이랬던 선배들도 있었거든. 근데 선생님은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아침에 일찍 가는 건 바라지도 않고 9시부터 예를 들어 뭐 월요일은 4시까지 한다고 쳐. 뭐 화요일은 9시부터 5시라고 쳐. 뭐 예를 들어 학교가. 그리고 그 다음 뭐 학원이 뭐 6시부터 9시까지가 학원일 수도 있고 7시부터 9시까지가 10시까지가 학원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학교가 5시에 끝나는데 학원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안 서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야, 얘들아. 시간이 없다면 버려지고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에요.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학교 끝나고 다음 학원 가기 전까지 예를 들어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다. 그럼 이 1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공부의 량을 설정해 놓고 그날은 이걸 무조건 공부를 해. 그게 시간을 아껴 쓰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야 2학년, 3학년 땐 버틸 수가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 학원이 뭐 9시에, 근데 보통 10시에 끝나겠지? 만약에 학원이 10시에 끝났다고 쳐봐. 그럼 이제 집 가면 뭐 11시라고 쳐봐. 내가 잠을 12시 반에 잔다고 쳐봐. 그럼 1시간 반 시간 남았지? 그럼 맨날 그냥 너네가 사는 방식은 뭐야? 이 남은 1시간 반 학교 가기 이제 잠자기 전까지 학원 끝나고 아씨 내일 영어 학원 가는데 영어 숙제 못했는데 큰일이다 막 급하게 한다거나 단어를 급하게 본다거나 아 내일 수학 학원인데 숙제 하나도 못했네 일단 빨리 해. 그러니까 다음날 학원 숙제를 이 전날에 급하게 하는 걸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체계적으로 시간을 짜서 나눠야 돼 얘들아. 야 학원 가기 직전에 급하게 문제 풀고 찍는 게 그게 뭔 공부야. 그럼 그거 배운 건 또 언제 복습할 거야. 학교를 다니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그러니까 24시간인데 그중에 절반을 잠자는데도 쓰고 학교에서도 쓰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 내가 효율적으로 쓰려면 계획을 세우고 지켜야 돼. 알았니? 그리고 이제 일주일 다녔으니까 학교 몇 시에 끝나는지 매일매일 내가 어떤 학원이 있는지 그 정도는 다 스케줄이 정해졌잖아. 그걸 좀 이용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너무 힘들고 시간이 없어. 근데 영어 단어를 안 외우면 학원에서 난리가 나니까 일단 외우긴 외워야 돼. 아 진짜 오늘 어떻게 버팅이지 그게 아니라 맨날 이 틈새는 무조건 영어 단어 외워야지 라고 해버려. 버리는 시간에. 매일 내가 학원 가기 전까지 매일매일 1시간 영어 단어 외워야지. 그냥 이런 시간을 만들어버리고 이 날은 무슨 공부해야지 뭐 학원 안 가는 이 날은 어떤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눠야지. 알았니? 이거를 숙제야. 필히 하세요. 알았어요? 다음 시간 검사해야겠다. 이거 계획을 세워서 막 정확하게 이 시간은 막 무슨 공부, 이 시간은 무슨 공부 이렇게까지 혹시 하기 힘들면 그러진 않더라도 나에게 있는 틈새 시간이 언제인지 미리 생각을 한 다음에 그 틈새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 정도의 계획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게 세워지지 않으면 버려지는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너네가 내신 기간이 되잖아? 우리 또 곧 있으면 시험 기간 시작하는 거 알지? 2주 뒤에 시작해. 그럼 내신 기간 됐는데 문제는 이때 수행도 겹친다고. 그럼 니네 내신을 버릴 거야? 그럼 아니 수행을 버릴 거야? 아니 뭐 대학을 버릴 거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생각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계획표는 꼭꼭꼭 짜서 했으면 좋겠어. 시간을 우리는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알았니? 자, 아무튼 그래서 39번을 볼게요. 아 그래 얘들아 스터디 카페도 좀 써. 여기 있잖아. 저 무료야 얘들아. 이거 그냥 공짜로 쓰면 돼. 이따가 집 가는 길에 봐. 모르는 친구들은. 여기 그냥 바로 앞에 있는 문 열면 스터디 카페인데 그냥 누구나 다 쓸 수 있거든. 뭐 선생님이 야 1시간에 1,000원씩 줘 막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료로 다 쓸 수 있는 거고 그냥 체크하면 마음대로 써도 돼. 그러니까 아까 쌤이
학원이랑 학교 사이에 틈 시간을 이용하라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효은고가 시간표 갑자기 달라져서 목요일이 일찍 끝나지. 근데 목요일 영어 수업이 5시 반이지. 그럼 목요일 영어 수업 7시네? 7시네? 그지? 그럼 학교는 뭐 4시, 5시에 끝나는데 영어 수업은 7시야. 그럼 그 사이에 뭘 할 거냐고. 핸드폰을 하고 놀지 마시라고요, 그 시간에. 너무 아깝지 않아? 야, 그 시간이 모이면 1시간 반씩 한 달에 모이면 6시간이고 그게 1년이 모이면 몇 시간이냐.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와서 그냥 스터디 카페 가서 영어 단어를 외우던가 아니면 숙제 같은 걸 미리 하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그날 학교에서 배운 탐구 과목 복습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좀 아꼈어. 한 번에 몰아서려고 그러지 말고. 알았지? 자, 아무튼 진짜로 가볼게요. 자, 박스부터 한번 볼게요. 박스를 봤더니 the rest of time, 나머지 시간에 콤마 안 그래도 어려우니까 버릴까요? 2분부터 이슈까지. 나머지 시간에 motivational goals, 동기부여의 목표는 may bias, 편견을 줄 수 있다 생각하는 과정에, 그리고 편견을 줄 수 있다 그들의 추론에 까지 해석은 됐어? 자, 동기부여 목표는 뭔가 편견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볼게요. 첫 줄부터 한번 볼게요. Everyone's, 모두들 like, 좋아합니다. 아, 근데 얘들아 그냥 왜 넘어가냐면 연결사, 대명사, 지시 없었잖아. 앞에 조건 추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럼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런 말이군 하고 그냥 지문으로 가면 돼.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모두들 좋아합니다. 그들 스스로를 as behaving, 이제 행동한다고. unbiased, 나는 편견 없는 방식으로 행동해 라고 모두들 스스로를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 We all view ourselves,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를 봅니다. Similar, 비슷하다고. Blind verdict, 눈이 가려진 statue, 상. Lady Justice, 그 정의의 여신 눈 가려진 상이랑 우리는 똑같아, 비슷해 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그 다음 시경이 잘 듣고 있나요? And yet, 그리고요 그런데 overwhelming psychological research suggests, 되게 압도적인 심리적 연구가 말하더라. Such unbiased, 그런 식으로 편견이 없는 rationality, 이성 있지? 편견이 없는 이성은 is actually, 실제로 fairly elusive, 각주에 찾기 어려운이라고 나와 있어요. 야, 근데 편견이 없는 이성은요 실제로 찾기 어려운 특징이더라, 인간에게. 그러니까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건 뭐야? 인간은 편견이 없는 거야, 편견이 있는 거야? 있는 거. 그럼 얘들아, 나 편견이 있어. 동기부여 목표로 편견이 만들어져. 그럼 지금 일단 동기부여 목표에 대한 게 방금 읽은 앞문장에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지금 1번은 잘은 모르겠는데 동기부여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세모 정도로 할까? 그러고 넘어갈게. Much of time, 대부분의 시간에 people, 사람들은 are on automatic pilot, 자동 조종사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2번 문장을 먼저 볼 건데 2번 문장에는 단서가 있네요. 형광 펜 쳐볼까? 2번 문장의 단서는 뭐야? In other words. 그럼 앞이랑 다른 말, 같은 말? 같은 말.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행동을 합니다. Without reflection. Without reflection이니까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생각 없이 하는 거야? 그럼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건 앞에 있는 어떤 단어랑 똑같을까? automatic이랑 똑같은 거 됐어? 그러니까 2번은 답이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지. 왜? In other words는 박스에서 언급된 편견이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automatic과 without reflection이 같은 말이니까. 이해 갔나요? 2번도 제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행동해요. 까지 됐어요. 다음 문장 갈 건데요. 우리 다음 문장. 실은 단서가 있거든. 예시가 있죠. 우리 지바쿤다 형광펜 치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예시지. 그럼 앞이랑 다른 말이어야 돼? 같은 말이어야 돼? 같은 말. 그러면은 만약에 3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이 문장은 생각 없이 행동한다가 나와야 맞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후 가로치고 꾸며줍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coined the term, 용어를 만든 사람이야. motivated reasoning 이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이래. 뭘 하기 위해서? to describe, 잠깐만 단서 있다. 뭐예요? this phenomenon, 형광펜 치고 괄호도 닫을게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용어를 만든 사람을 예를 들어 볼게. 그럼 이 상황에 맞는 예시는 모티베이트랑 관련된 상황이어야 그거랑 맞는 현상에 대한 용어가 나왔겠지. 근데 앞 문장에 모티베이티드가 있어 없어? 2번 문장에? 없어. 박스엔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어야 돼? 여기서 핵심은 뭐야? 지박 푼다를 보고 예시라는 걸 알았냐 몰랐냐? 예시라는 걸 알았다면 this phenomenon에 지칭하는 거 어차피 앞문장 예시랑 앞문장 같은 말이어야 돼. 그럼 동기부여에 대한 말이 나와야 이런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이 현상에 대해 말하기 위해 motivated라는 단어를 만들었어. 이렇게 돼야 맞는 거겠지. 답이 그럼 3번이에요. 이해 갔나요? 오케이. 끝. 그럼 얘들아 5번 선지 한 번만 가볼까? 우리 5번 선지에도 단서가 있어. 뭐가 단서일까? 대형광펜 쳐볼까요? 그들은 다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왔지. 그럼 얘들아 전략을 사용하는 건 사물이야 사람이야? 사람이야. 그럼 앞에 무조건 사람의 복수명사가 와야 되지. 5번에 대의가 지칭하는 거 앞문장인 4번 문장에 복수 사람명사 있어 없어? individuals라고 맨 앞에 있는 거 보여요? 그때 박스에는 복수 사람명사가 없지. 그러니까 5번도 빼박 연결이니까 5번도 답이 될 수 없는 거지. 이해 갔나요? 오케이. 끝. 자, 요렇게 아우 고생했어요. 자, 요렇게 마무리하고 오늘은 오답률이 높은 거 위주로 문제를 풀었고 선생님이 너네한테 강조를 해준 건 이제 모의고사가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3월 24일에 시험을 보고 오늘은 18일이거든?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실제 그 모의고사 현장에서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좀 내가 기억하면서 읽어야 될지 이런 실전 팁을 좀 많이 줬어 오늘은.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좀 꼼꼼하게 복습하고 숙제가 2회 풀어오는 게 숙제거든? 듣기는 쌤의 단톡방에 올려줄 거야. 그래서 2회 한번 이제 풀어보시고 근데 그거 풀 때 알려준 방법대로 또 꼭 풀 수 있도록 하고. 알았나요? 자, 한 바퀴 돌 테니까 질문 있었던 사람은 질문 좀 해주세요.